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데스크 시선 시간입니다. 참고로 방송 말미에 우리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사기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기죄의 정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내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것이 사기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협박죄, 공갈협박이라고 하죠. 공갈협박죄는 남을 공갈하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얻는 이득, 재화가 됐든 무슨 기타 등등, 하여튼 남을 공갈하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얻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역시 공갈협박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첫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이 명품 파우치인지 가방인지 하여튼 그거를 전달해주고 기획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산 다음에 주고받은 그 대화를 몰래 카메라 형태로 차고 간 시계로 그 녹음을 해서 이걸 밖에 나와서 선거를 얼마 앞두고 지금 붙들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한국에 와서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그럴까?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목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목사, 성직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에서는 목사,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신부, 또 이 불교에서는 스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인간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세속적인 부분, 이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서슴없이 모든 빗장을 다 풀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 최재형 목사하고는 아마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봐서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오느냐,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오느냐,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백을 전달하고, 그럼 그 당시 시점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최재형 목사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를 한번 제가 추론을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또는 내 남편이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교류를 해봤던 그런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자기를 과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런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그 후에 나와서 지금 온갖 시중에 다니면서
좌파 유튜브 방송이나 또 그 좌파 방송 또 무슨 그 좌파 강연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온갖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처음에 사기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그 언론에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주거침입죄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걸로 사법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단지 저는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그 행색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김건희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김건희를 속여서 그 자료를 속인 그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강연을 다니고 방송에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냥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겠습니까? 거기 그 강연을 다니면 강연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단지 상식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갈 협박죄. 이거는 그 최재형 목사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렇고 특히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해 나가는 걸 봐가지고 후속 이야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연속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다음 예고편을 보여주고 거기서 딱 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예고편의 주요한 장면만 이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죠. 야,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올까? 아, 저 사람이 그랬어?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 그래서 다음 편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최재형 목사의 대통령실이 하는 거 봐서 다음에 가가지고 다음 자료를 내가 까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갈 협박죄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시대를 살아온 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재형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주장은 본인의 신념이라고 그래요. 북한, 그리고 남한, 그리고 재외동포 이 3자가 말하자면은 좀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남북 이 통일을 좀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신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념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을 이 사람의 그 홈페이지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그 좋은 곳은 다 다녔다라고 그래요. 뭐 김일성 동상 또 김정일 동상이라는 건 뭐 무슨 동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신념이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해외 동포들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통일 논의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로 하는 그 근접점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북에 가서는 한마디 말도 않고 그냥 실컷 그냥 구경만 대우만 잘 받고 구경만 잘하고 와서
그냥 자유민주주의, 뭐 대통령을 요구해도 아무도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고,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이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입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북한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는 왜 3대 세습을 하느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일단 그거부터 답을 듣고 와서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런 신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뭐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고 또 할 일이 앞으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보통 국빈 방문을 하죠.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개는 그 영부인하고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통령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일반 우리 그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그렇게 오랫동안의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같이 참석을 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좋은 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그게 충분한 예의가 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나라의 대통령인 바에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인가요? 그 방문을 지금 국빈 방문을 4일 앞두고 지금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4일을 앞두고 방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예의에 좀 어긋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미 다 약속이 되고 그쪽에서 준비할 거 하고 또 대통령의 동정도 그쪽 대통령, 독일 대통령의 동정도 다 이렇게 미리 짜놓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냥 딱 비워버리면 좀 황당한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굉장한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점에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같이 국빈 독일을 찾았다. 국빈 자격으로 독일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야당을 비롯해서 이 좌파, 이 평론가들, 좌파 언론들, 유튜브 언론들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속된 말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무슨 염치로 거길 가느냐. 국가를 망신시킬 작정이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근데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그거를 무시하고 영부인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기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 생각에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 부인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뭐 잘못했죠. 그렇게 물건을 뭐 이렇게 들쑥날쑥 받고 하는 거는 잘못한 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소위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정의 차원이라면은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하라는 얘기죠.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안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고 뭐 그렇다고 도와달라는 소리까지는 뭐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내비두라는 얘기지.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경우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일을 하게끔 그대로 두고 영부인도 같이 따라 나가세요. 그러면 해외 나갔을 때
그쪽에는 뭐 언론사라는 기자들이 뭐 당연히 질문하겠죠. 아, 한국의 김건희 영부인님,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아주 핍박을 받고 아주 소문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해외 여행을 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MBC 기자 누구처럼 또 뭐 좌파 기자들이 가가지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대통령 부임은 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청렴결백한 나라가 없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덜쑤셔 놓고 대통령이 자기 임무를 갖다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청렴하고 결백하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이게 시끄러운 데가 있나? 거꾸로 역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점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물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세로 영부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당 같은 경우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물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멀리 숲을 보자는 얘기지. 지역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멀리, 자,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럼 야당은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 대통령 끌어내려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서 우리 쪽에서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여당이 또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상대적인 거. 남이 내한테 잘못하면은 나도 상대방한테 그걸 꼭 갚아주고자 하는 게,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말로는 민생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민생이 맞나요? 민생 아니지. 여러분 지금 당장 기자가 민생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 뭡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딱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하면 지금 머리 금방 떠오르는 민생이 있습니까? 민생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에서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지만은 국민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야당을 지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당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당을 지지할 사람은 여당을 지지해요. 그럼 이 두 쪽을 빼놓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중도층,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정치가 저러니까 난 이번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생각을 양쪽 당에서 생각하고 해왔던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당에서 국회의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단 5분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투표 날에 가가지고 찍어요. 여러분들이 뭐 야당을 찍든 여당을 찍든 찍으세요. 찍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나, 여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나, 앞으로 내가 이 당을 찍어주면 이 당은 과연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고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소위 그 야당의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 쪽의 그 대통령보다도 이 보수 쪽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뭐 그런 상태고, 과거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암살을 당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광우병, 말도 안 되는 그 광우병을 주도로 하고 난 뒤에 그 양반이 그 대통령 선거 그 공약을 뭘 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강원도,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해까지 바닷길을 뚫어서 거기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레저를 즐기고 그런 그 꿈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그 토목 기술자예요. 전 세계적인 아주 이름 있는 토목 전문가입니다. 근데 당시 야당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좌파단체 이런 사람들이 뭐 결사코 한사코 그냥 뭐 그 이유가 없어. 반대하는 건 뭐 이유가 없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냥 하는 거죠.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했어요. 자, 청계천 청계천 그 지금 시설을 만들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계천을 좀 위에는 고가도를 철거하고 밑에를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길거리가 그 아주 그 고급스러운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거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걸 하느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했습니다. 서울시장 때.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자리가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해외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거기를 와서 인증사진을 찍고 갑니다. 그래야 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인정이 되니까 그만큼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동서로 바닷길을 뚫었더라면은 지금쯤 그 주변에 있는 강원도에서 동해에서 서해까지로 오는 그 휴전선 155마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길, 양쪽 옆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휴양지가 들어서고 저쪽에 나폴리 못지 않은 그런 세계적인 명성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도 결국은 BBK인가 BBQ인가 무슨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사면돼서 나왔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2년이 된 이 시점에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슨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갖고 그냥 흔드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나뭇가지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떨어져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5천만 국민 중에서 적어도 2,500만이 적어도 2,500만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무사히 마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돼요. 업그레이드. 야당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 영부인도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그래 너 좋다. 내가 그것이 죄가 되고 잘못이 크게 잘못이라면은 내 임기 끝나고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 그렇게 그런 배포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 한다고 움츠러들고 저기서 저 말 한다고 움츠러들고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이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리는 여기 자고 우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미래를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대로 앞을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게는커녕 더 뒷걸음쳐서 물러나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물론 또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잘한다 그래 그런 건 우리가 뭐 칭찬은 못하지만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국민들한테 박수 아마 받을 겁니다. 국민들이 저 생각은 그래요.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의 몇몇 사람 아주 그냥 그 고약한 행동 내지는 말들 자기 이름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고약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제대로 국민의 뜻을 읽고 살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고 민주당 지도부의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드리자면은 최재형 목사의 그런 신념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지역적인 거 이 사람 단점 달쳐내가지고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서 그 녹음하고 녹화하고 해가지고 그런 지역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거. 그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좌파 뭐 하고 몇몇 빼놓고는 국민들 전체가 동의 안 합니다. 그거 야비한 걸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북한에 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남한에 와가지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그 남북한이 또 서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으면은 해외 동포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찌질구리한 수수료, 강연료, 무슨 뭐 출연료 이런 거 받는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쨌든 이것도 좀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물 흐리지 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대통령 자리는 2,500만 국민이 부여한 자리입니다. 책임을 다 하셔야죠. 어느 한두 사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외 예전과 다름없이 영부인하고 같이 다니시고 영부인도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당하게 나가서 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만큼 깨끗한 나라다. 대통령 부인도 300만 원짜리 사기에 걸려가지고 창피함을 느끼는 이런 자리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영분이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런 국가가 있느냐. 나는 내 할 일 다 하겠다. 그리고 임기 끝나면은 문제가 되면은 내가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 그러나 처벌을 받되 그거는 거기까지고 동시에 이제 김정숙 문재인 그 안사람 김정숙 여사 이 경우도 같이 특검을 받아야 되죠. 뭐 옷값이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 하나 그런 대통령 휘장을 달고 세계를 갔다는 겁니다. 인도를 갔다는 겁니다. 대통령 휘장은요, 이거는 국민이 부여한 휘장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장은. 대통령 휘장은. 자식도, 와이프도, 참모도 대통령이 없이는 그건 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휘장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상징이 누구예요?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마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달고 대통령 전용기를 가지고 인도를 갔다? 이거야말로 특검 1순위지 1순위. 영순위지 영순위. 네. 우리 중도층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달에
흑인 없는 돈을 받고, 그리고 이런 자기들 법적으로 문제된 거 방패하려고 국회의원 되게끔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뭐 정치인 맞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낸 만큼, 세금을 낸 만큼 국민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휴대폰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렌즈라고 하는 앱인데요. 구글 렌즈라고 하니까 구글에서 당연히 만들었겠죠. 네, 구글에서 만들고, 이거는 무슨 뭐 광고라든가 이용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요건데 요거. 네, 보이시나요? 네, 요겁니다. 카메라 모양처럼 생겼죠? 네, 카메라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그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 보면은 그 매뉴얼에, 또는 상품 설명 뭐 매뉴얼 이런 데 보면은 영어로 된 글자들이나, 또는 그 원산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산 것 같으면은 일본어로 된 글자나, 또 중국어로 또 설명이 된 그런 글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물론 옆에 한글이 따라오고 있으면 관계 없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또 이 앱은 언어를 번역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어디 뭐 전시를 간다든가 했을 때 유명한 그림이 있으면은, 하여튼 무엇이든지 궁금하면은 이 앱을 이용해서 셔터를 누르게 되면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또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가 또 와인, 뭐 그 외에 무슨 뭐 유명한 것들,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그 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할 때, 이걸 가지고, 이 구글 렌즈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면은 바로 밑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척척박사가 되는 것이죠. 또 산에 가가지고 보면은 뭐 버섯이나 또 약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궁금하면 찍어봐, 하여튼. 예. 그러면 뭐든지. 네, 하여튼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찍어보면은 다 답변을 해주는, 밑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글 렌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그림이 뜨고, 요 안에 그 번역이나 또는 그 뭐 어떤 물체를 요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검색이 있고 번역이 있어요. 그럼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번역만, 내용만 보겠다, 그 저장할 필요 없이, 그럴 경우는 요 번역만 그냥 바로 그냥 찍게 되면은 한글로 바로 번역이 되고, 또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요 내용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두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 중국어를 한번 볼까요? 중국어? 네, 중국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로 나와 있죠. 상품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여기다 딱 넣게 되면은, 넣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을 했더니 중국에서 중국어로 왔네요. 자, 다시 우리 중국에서 한국.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중국에서 중국어인데 이거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면 돼. 그럼 여기 이제 한국어가 또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한국어가 나옵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자, 그럼 여기 이제 중 언어 감지가 한국어로 이제 바뀌었어요. 언어를, 다시, 아유. 그럼 이렇게 이제 하고 번역.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요 위에 보시면 네, 언어 감지에서 중국어에서 언어 감지 한국어로 바뀌었죠. 그럼 아까 보셨던 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 보셨던 게 요건데 이걸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 주었습니다. 또 그럼 영어를 한번 볼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번역 하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호이스터와 관련된 건데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을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를 한번 볼까요? 일본어. 이건 일본의 그 약인데 일본에서 사온 약인데 자, 이런 걸 한번 보면은 번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상세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게 뭐 심장 질환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뭐 코로나 키트인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또 한번 번역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키트. 자, 이것을 이제 자, 구글 렌즈를 눌러서 자, 이거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근데 이거를 텍스트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번역을 누르면은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할 것이 아니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하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일본어로 지금 돼 있죠. 네, 방금 이제 한글로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바로 요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일본어가 잘 되어 있나요?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다시 이제 번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일본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렌즈는 구글 렌즈고 이것은 언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다른 나라 말로 하여튼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말을 한글로도 우리 한글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해외 여행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게 뭐 팻말이라든가 또는 뭐 상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걸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 그때는 이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촬영만 하면은 무조건 그 내용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산에 가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약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도 되고 또 하여튼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면 찍어봐. 하여튼 뭐든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이걸로 찍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우리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앱이다. 굉장히 유용한 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니 해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보면 앱 및 게임 검색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죠. 요거를 누르고 말로 해도 되고 구글 렌즈라고 말로 해도 되고 구글 렌즈 또는 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글자 입력을 해도 되고 그래서 구글 렌즈라고 치게 되면은 그게 구글 렌즈가 나오고 그럼 그걸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요 모양 요것을 볼까요? 네, 요 모양을 반드시 내려받아야 됩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야지 다른 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요거를 설치를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조금 서툴고 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그럼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또 유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